네, 여러분, 지금 9시가 좀 안 된 시간입니다. 잠시 전에 안철수 후보가 백의종군하겠다,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단일화 막판에 협상이 무산되고, 패배를 받아들이는 패배를 목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지난 일요일이었던가요? 며칠 전에 심야의 단일화 토론 과정에서 이미 패배가 사실은 좀 명확해졌죠. 여론조사들이 이미 한 열흘 전부터 기울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저런 형식으로,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서 차마 패배를 목격할 수는 없고, 미리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안철수 후보는 제가 진즉에 안철수 생각이라는 책을 냈을 때, 그때 그 책을 써서 안철수 생각을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는 국정에 감당할 수 없다. 국정이 불감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다시 쓰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정치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댔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쩌다가 말하자면 성공한 벤처인이 되고 또 서울대학교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학력 프리미엄, 일반 벤처 성공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서울대 의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서 니 잘한다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붕붕 떠가지고 막판에 이제 법륜이라는 스님도 아닌 이상한 중옷 입고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왜? 성적도 없으면서 머리 까고 중옷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 몰려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박경철은 또 일찌감치 그만두었다 그래요. 이제 이 안철수하고 헤어졌다 그러는데, 글쎄요, 박경철 씨가 이제 같이 안철수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사람의 미천을 다 봤기 때문에 떠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이 다 풍문입니다. 이 박경철이 워낙 요즘에 안 나타나니까. 근데 어떻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위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또 어린 대학생들이 이제 와하고 이제 밀어 올려서 위인이 되고 스타가 됐죠. 위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과거 지나가는 행적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풀린 얘기를 하게 되고 기억의 재구성을 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어떤 시대적 인간이 된 양, 마치 자기가 어떤 역사적 소명과 함께하는 어떤 인간인 것처럼 놀라운 자기 착각을 갖게 된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낄지 몰라도 이제 저희들이 지나간 정치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해보거나 또는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박정희다, 또는 일본의 누구 정치인이다, 미국의 누구 정치인이다 하는 사람들의 긴 이제 정치의 도전의 역사와 실패의 역사 이런 것을 보면 되게 어떤 인격이 어떻게 말하자면 정치인으로 바람이 들고 또는 파멸하게 되는지, 또는 나름대로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되는지 하는 그런 일련의 역정을 우리가 되짚어 추정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안철수 씨가 처음 나올 때부터 사실은 아니다. 당신은 정치 체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중의 말하자면 열정, 대중의 지지에 그냥 붕 떠 있을 뿐이다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제가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늦었습니다. 아예 처음에 정치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적어도 사람의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판단할 정도는 성숙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정치판이라는 게 이제 지지자가 몰려들고 지지자가 이제 안빠들이 두텁게 형성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면서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이제 굴러가다 보니까 하다가 이제 끝까지 가는 것인데, 이제 민주당의 소위 노빠라고 하는 강력한 집단에 부딪히게 된 거죠. 노빠라는 것은 굉장히 이 안빠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강력한 어떤 집단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본인의 말은 자기의 새 정치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가시밭길이라도 아무리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도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웃기는 자존심이고요.
뭐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의 그 경륜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특히나 대통령 같은 것은 불감당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깨달아 줬으면 좋겠고 한데, 마지막까지 이제 미련을 가지는 것은 그나마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길게 하면, 뭐, 그야말로 뭐, 등에다가 뭐 칼을 꽂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또는 관뚜껑에 못질하는 기분이 들까봐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자연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또 안철수를 지켜봐왔던 여러 사람들은 역시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안빠를 자처했던 그런 분들은 소위 제도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평질 돌출로 그렇게 대중의 지지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대중의 지지와 대중의 인기로 정치가 결정되는 것 같으면 그 나라는 결단이 납니다. 어떤 정치가가 나타나고 무슨 히틀러 같은 자가 나타나고 스탈린 같은 자가 나타날지 모르죠. 뭐 댁동 같은 자가 나타나서 온 인민을 굶기고 온 인민을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대리해서 국가의 보편적 이성을 찾아가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또 공정한 어떤 프로세스에 해당이 된다. 그런 프로세스는 대중의 열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열기는 선거 때 잠깐 형성이 되지만 바로 식어버리고 정치는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전문가적 이성으로 차분하게 국가를 관리해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야말로 제도로서의 정치의 성숙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특히나 안철수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정치적 열정이 정치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뭐 음악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다종다양한 음악이 있듯이 아주 열광적이고 감성적인 음악이 있는 반면에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인 음악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음악 같은 것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쌓아가고 경련이 쌓이고, 그래서 평생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치 노선이 분명해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 어떤 자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안철수처럼 아무것도 아니면서 국가를 경영할 만한 아무런 경륜도 없고,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만 무슨 뭐 가지고 나온 거 읽는 식으로 말하자면 정책에 국가의 주요 정책 을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모순이고 어떤 것이 순조롭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총체적 인식 자체가 없으면서 붕붕 떠가지고 내가 역사적 소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평생을 국회의원 뭐 동사무소 직원에서부터 출발하든지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소위 국정 자체도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사안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모순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국가 전체의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제도로서의 정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든 다음에 그 위에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 철학이 자기를 보다 높은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치에 대한 집착 이런 거 버리고 무슨 새 정치에 대한 소명이 안철수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떨쳐버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휴식기를 가지기를 권해드리고, 이제 문재인에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아마 곧바로 뭐 오늘 저녁에라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캠프에서 뛰었던 모든 선거 운동원들과 참모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 영입하겠다, 환영한다, 또 안철수에게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선대위, 고문 뭐 이런 자리를 주겠다 하면서 이제 끌어안는 모양을 취하겠죠. 그러나 어떻든 뭐 무슨 모양을 취하든지 간에 안철수 현상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정연한 해석 같은 것이 그 캠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형식은 단일화라고 마치 같은 배를 탄 동지처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가 정말 정책과 철학으로 논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어떻든 문재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안철수 현상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편승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 대한 약간의 신뢰고 약간의 그 사기극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재인의
어떤 아주 안철수의 캠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걸 안철수의 양보를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포장해서 뭔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노력에 앞서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에 참 알량하게도 편성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굉장히 긴 좀 깊은 의미로 보면 오히려 약점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자면 독립적인 후보가 못 되고 겨우 안철수하고 단일화 투쟁이나 하고 단일화 토론이나 해서 처음부터 상대도 아니었던 사람이 마치 새가 있는 것처럼 뭐 단일화의 생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도 좀 자숙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두 번째 드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안철수 캠프에도 장하성 그 고려대 교수 뭐 또는 이현재 전 장관도 뭐 고문이라고 그랬고, 박은하 교수도 그 캠프에 있었던 것 같고, 뭐 새누리당에서도 왜 누가 한 명 가고 민주당에서도 뭐 송모 씨가 가고 했는데, 참 그런 사람들은 다 공직에서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정치인을 평가하는 감정안이라는 게 그 정도의 눈이라면 불과 한 달 앞도 못 내다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다 걸기를 한 사람 정도 같으면은 공직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안철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어떤 인격체나 어떤 정치인을 평가하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참 기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캠프에 들어가서 한 달여, 두 달 되었나요? 뭐 밤잠은 막 안 자고 고생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약도 아닌 공약을 만드느라고 참 헛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자기 직업을 찾아서 돌아가서 정치권을 좀 조용히 해주시는 일들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그냥 내려놓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아마 선언을 한 것 같고, 민주당이 귀뜸도 안 해준 것 같고, 아마 글쎄요, 뭐 장하성 교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현재 고문은 또 글쎄요, 어느 날 안철수가 정치에 나오겠다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이현재 장관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만두겠다는 자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배석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매우 뜨거운 것이고, 또 종종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고, 종종 사람을 열뜨게 해서 사실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계기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가, 정치라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또 생각도 해보는 그런 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